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지식인에 보면 국어로 검색했습니다. 또 영어로 쳤네. 제가 이 화면을 못 보고 좌판기만 보고 이렇게 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몇십만 페이지를 쳤는데 타자를 익히려고 했는데 안 돼요. 이렇게 쓰던 손가락만 한 10년을 써서. 근데 어쨌든 국어에서 질문 보면 중학생 국어 한번 볼까요? 중3 학생, 과목, 국어 90점, 영어 모의고사, 해석, 글, 목적, 틀려요. 그럼 목적, 주제 파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적을 못 찾으면. 엄청 읽었는데, 이렇게, 어릴 때 책은 안 읽은 것도 아니고 엄청이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700권에서 1년에 700에서 1500권 정도를 읽어야 책을 많이 읽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읽으셨으면 주제 파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은 그러더라고요. 한 달에 자기 10권 읽는다고 책 많이 읽는다고. 근데 그걸 하루에 읽어요. 많이 읽는 애들은. 자, 그러니까 지금 당장 국어 점수보다 고등학교 가서 국어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니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질문했는데 자, 책을 많이 읽으면 배경지식이나 사고력이 높아져서 아니면 속독이 저절로 되기 때문에 국어에 도움이 되지만 실제적으로 책을 많이 읽는 것만으로 국어 점수가 잘 나온다. 그런 건 또 아니에요. 시험 점수니까. 연관관계는 있지만 그렇지는 않다. 자, 지금 당장보다 중3이 될 학생이니까 고등학교 가서 국어를 잘하시고 싶으면 권하고 싶은 거는 18종 문학 교과서를 독서를 하시든지 아니면 국어용 참고서, 교사용 참고서를 헌책방에서 구입해서 한 10대 권을 한 30권 정도 사서 쭉 그냥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계속 읽어보시면. 근데 이제 고등학생은 지나갔죠? 자, 그러면 이 학생은 됐고요. 자, 국어의 기술, 국어의 기술도 문제 푸는 방법이 있고, 국어의 기술은 문제풀이 접근법, 나비 효과 같은 경우에 개념을 좀 설명을 해놨는데, 이것도 해도 되고, 이것도 보고, 책들을 빌려가지고 빠른 속도로 보세요. 그런 다음에 본인이 쓸만한 공부 방법이나 풀이 방법, 자기가 활용하고 싶은 것만 딱 캡처해서 딱 적어놓고 끝내면 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인강을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야 할까? 그러면 제 생각에 4등급 이하에서 나는 문제 푸는 방법을 배울 데가 없다. 저는 가르쳐줘요. 문제 푸는 방법을 가르쳐주는데 배울 데가 없고 혼자 터득해야 된다. 그럴 때는 조금 봐도 상관은 없지만 글쎄요. 제가 이제 문제 푸는 방법 그 문제마다 국어 문풀 해가지고 한 200개, 300개 좀 만들어서 올렸는데 아마 몇 년 정도 지나면 한 1000개 정도가 될 건데 그것만 다 봐도 문제 푸는 방법 그러니까 안 봐도 저절로 익혀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거 말고 또 고등학교 신입생 국어, 중학교 신입생 국어에서 개념이 이렇게 쭉 정리되어 있는 건데 그 개념이 나비 효과를 보기 전에 아니면 보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점 가면 신입생 국어, 학원에서 사용하는 신입생 국어 해가지고 개념 쭉 모아 있는 거 있나요? 해서 그걸 찾으시면 되고,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제가 그 개념 모아놓던 거, 20년 동안 모아놨던 거 다 주고 중복해서 읽게 하는데, 왜 그러냐면 한 번만 보면 아이들이 알았다고 치더라도 또 까먹기도 하고, 이거 볼 때는 이거 모른다고 하고, 똑같은 거 썼는데 이거 볼 때는 이거 보래. 여기에도 똑같이 다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활자나 편집에 따라서 보이는 게 또 아이들은 다르니까 이렇게 국어의 기술 나비 효과 이렇게 보지만 실제적으로 문제 푸는데 이것 때문에 더 성적이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 성적이 올라가는 기반, 방법 이런 것들이 되는 겁니다. 자, 매산비를 푼다 그러는데 매산비 꼬박꼬박 푸는 아이들은 한 5등급 이하에는 적당할 수도 있고 상위권에서 감각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저는 한 해분을 통째로 풀으라고요. 차라리 외산비 3개를 해갖고 10분 동안 15분 동안 풀면 전체 시험 보는 감각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 등급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통째로 하나를 보지 왜 매산비를 하나를 봐요. 시간 써가지고 매산비를 매일 푸는 것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의고사 한 해분을 이틀에 한 번씩 통째로 푸는 걸 더 강조를 하죠. 그런데 매산비가 어떤 아이들한테는 도움이 되냐면
전혀 국어 공부를 안 해봤고 국어를 조정이 어떻게 읽는지도 모르겠고 하는 아이들한테는 그 다음에 국어 공부 자체를 안 하는 아이들한테는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멜선비 같은 경우는 매일 프로니까 매일 국어 공부를 해서 국어 공부하는 방법을 계속 생각해봐라 라는 의미에서는 도움이 되는데 적어요. 당연히 끝내고 이런 거 순식간에 끝내고 상위권은 됐나요? 다음에 중학교 국어 선생님 되시려면 교대를 가야죠. 교대는 초등학교고 참 사범대를 가야 되죠. 사범대를 가려면 서울대 연고대 살짝 밑에 권이니까 공부를 잘하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대학교 전국에 있는 사범대 찾아가시면 되고 임용고시를 보셔야 되는데 요즘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그러네요. 임용고시를 보서 시험을 보고 대기하고 그다음에 사립학교로 가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교대나 이렇게 사범대를 갔을 때 기업체를 가기도 하고 또 공무원 시험, 교직 계열의 공무원 시험 보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만으로도 이렇게 특화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다음은 고1 중서국어 방점 평상거입에서 평성은 그다음 상은 거는 입성은 그래서 바다가 이렇게 비읍 기억이 이렇게 사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중국어처럼. 근데 이제 이 고전 같은 경우에는 이 고전 문학 나오는 작품만 나오고 이렇게 어느 정도 고3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알게 돼요. 근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고전 읽는 방법 제가 유튜브에 찍어서 올렸는데 이제 무조건 강제로 읽는 방법 고전을 현대어로 치환하는 방법만 조금만 한두 번만 연습해보면 되고요. 두 번째는 고전 문법이 있는데 한번 통독을 해서 뭐가 어디 있는지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이해하면 되고요. 세 번째는 고전 줄거리만 외우면 되는데 고전을 학생들은 단어 때문에 어려워하지만 이 어려운 단어는 밑에 다 써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흐름을 파악하고 고전을 정리하는 법만 배우면 고전 때문에 중세국어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3등급 이상에서는 고전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3등급 이하에서 고전을 공부할 때 문법을 훑어보지 않았다거나 또 그죠? 본문 내용을 고전을 읽어서 소리 내는 대로 써 있거든요. 소리 나는 대로. 그 소리 나는 대로 거기는 사람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나는 사람이 이렇게 소리로 기억하면 되는데 그 방법을 연습을 안 하면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거의 문제가 고전은 없는 경우가 많다. 자, 3학년이시래요. 국어를 제일 못한대요. 100점 2번 빼고는 다 80점 받았대요. 오, 되게 잘했네요. 고등학교 어려워요. 국어 공부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신기해요. 제가 국포자 공부법, 국어 공부하는 방법, 비문학 공부법, 문학 공부법, 그리고 독해하는 방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유튜브에 다 찍어 올렸거든요. 그래서 링크로 다 치면 국어 공부하는 법만 한 15가지 정도 될 것 같은데 오답 정리하는 법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까지 하면 그 다음에 국어 시험 문제 찍는 법부터 해갖고 되게 여러 가지 올렸거든요. 그러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동아샘 하시고 국어 과외 채널에 들어가시면 쭈루룩 국어 공부하는 법 학습법 채널에 들어가시면 국어 동아샘 국어 이렇게 치시면 공부법 저는 공부법이라 안 하고 학습법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부는 인생을 사는 방법을 배우는 게 공부고요. 학습은 공부하는 거 연습하고 학습법일 뿐이죠. 공부는 마음 공부도 공부인데 그쵸? 국어 공부하는 법 그쵸? 치시면 유튜브에 국어 공부하면 유튜브 안에 있는 국어 공부법만 다 보시더라도 하루 종일 보셔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이제 활자의 시대에서 영상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인터넷에 있는 각 사이트에 있는 글자들이 이제 유튜브에 많이 모이기 시작해요. 영상으로 변환돼서. 그렇기 때문에 수학 공부를 하든 영어 공부를 하든 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대세 용법하고 유튜브에 치면 쭈루룩 떠 있는 게 서너 개가 있어요. 그 서너 개만 봐도 충분히 익숙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검색어를 치는 방법,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대세 용법을 설명을 잘해준 선생님은 다른 용법도 설명을 다 잘해주거든요.
이렇게 하나의 게시물을 마음에 드는 걸 찾은 다음에 그 사람 홈을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 게시물을 쪼로록 보게 되면 공짜로 교육방송하고 유튜브만 활용해도 충분히 학원까지 운영할 수 있어요. 귀찮아서 그럴 뿐이지. 예?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 방법에 대해서 다음에 내가 녹화해줘야 되구나. 그치? 이런 거 짜잘한 거는 남들 안 해주지. 내가 해줘야지. 돈이 안 되는 거는 사람들이 녹화를 안 해. 그런 거는 동아쌤이 해줘야지. 맞아. 자, 좀 아쉽게도 국어, 이렇게 수학 2등급 영어, 이거 아깝네요. 이거 되게 아깝죠? 이런 경우 많습니다. 이제 국어. 그러냐면, 짧은 기간 안에서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재수를 할 때 가장 많이 올라가는 과목은 수학이에요. 수학이 1번이고, 그 다음에 국어예요. 왜 그러냐면, 수학은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재수를 하면서 학교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수학만 풀면 약을 많이 풀으니까 성적이 올라가요. 자기가 맞을 수 있는 자기 수학의 재능 한계선까지 92점, 96점 이렇게 만점. 그거를 돌파하려면 2, 3년이 걸려요. 마지막 문제를 30번을. 그래서 복불복이에요. 얼마나 정교하게 외웠느냐가 그 재능을 극복할 수 있어요. 잊지 마세요. 얼마나 정교하게 외웠느냐가 마지막 문제를 극복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국어 같은 경우에는 풀이 방법을 가르쳐주면 급격히 올라갑니다. 쭈루루루. 70점대에서 쭈루루루 90 몇 점대까지 쫙 올라가고 감이 살아나고 막 그러면 정신없이 찍고 딱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연습에서 단련돼서 이게 완벽하게 굳지 않으면 붕괴돼요. 심리가 흔들리면. 왜? 내가 가르쳐준 방법대로 안 풀고 지 방법대로 풉니다. 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거든요. 오랫동안 애들 국어 가르치면서 그 다음에 아이들이 92점 한계가 되면 그 다음부터 투자를 안 해서 붕괴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야 네가 틀린 게 경제 파트잖아. 그래서 경제 이론 처음부터 다 하자는데 그거 언제나 해요. 쌤 미쳤어요. 미쳤습니다. 그래서 경제 이론을 6시간 동안 4시간 동안 해갖고 쭈루루룩 해가지고 이렇게 타자 쳐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의 그러니까 그 경제 요점 정리가 있어요. 고등학교 교과서 예를 들어서 지금 7차 과정인데 6차 과정에 있는 그걸 다 통째로 주고 애들한테 20번 읽은 다음에 그 필요한 것만 설명을 해줘서 그걸 쭉 이해시키면 다음번에 볼 때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렇죠. 한계 효용, 수요 법칙, 공급 법칙, 예를 들어서 효용 체감의 법칙부터 해가지고 아니면 움직이는 그 그래프의 곡선 이동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세금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해주고 금리라든가 이렇게 설명해주면 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한 한도에서 읽으면 되게 편한데 그게 하나도 없으니까 힘든 거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어떤 애한테 경제 말고 야 너 예술사 한번 처음부터 다 하자. 근데 어떻게 다 해요? 예술사 정리해놓은 게 있거든요. 미술사, 음악사. 그래서 제가 녹화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그래서 람브레트가 이때 나온 거구나. 그래서 고고국이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해돼. 금년에 고고 영화도 나왔잖아요. 네, 나왔죠. 뜰 수도 있어요. 저기에. 그 평가 수능에 내년에. 왜 그런지 아세요? 나도 고고 그 영화 유행한 줄 알아. 근데 내 출제 때 가서 봤어. 근데 들어갔어. 연기 이게 이미지가 뚜렷해. 나오는 김에 고고? 사회적으로 이슈도 되고 한번 내야 되겠다. 내지.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어떤 상황에 대한 흐름 전체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같이 찍었잖아. 세계사 상상여행 하면서. 네. 그러니까 세계사 연표를 전체를 흐름을 한번 본 거하고 세계사를 한 번도 안 배워가지고 그거를 보는 거랑 이해도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배경 지식이나 바탕 지식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죠. 어쨌든 배경 지식이나 바탕 지식까지 정리를 하고 이게 익숙해져야 단련이 돼야 93점 밑에서 93점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국어는 93점, 92점, 93점 경계로 위와 아래로 구분돼요. 93점 위다. 그 다음에 다 아래다. 2등급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93점까지 맞았으면 공부하네. 93점까지 못 맞으면 공부 안 하는 애야. 자, 그런데 어떤 애는 저 80점짜리인데요. 공부했잖아요. 인정해. 했는데 매경지식까지 통째로. 자, 그러면 93점부터 100점까지는요. 그 단어. 여태까지 제가 책 읽었던 거.
그러니까 1등급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공부를 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수학하고 똑같아요. 근데 마지막 두 개를 국어도 담보를 못 해요. 왜? 지 맘대로 생각해요. 지 생각대로. 그래서 1등급이 기왕에 됐는데 네가 왜 그렇게 생각했어? 틀린 문제를. 그거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실수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고칠 거야? 저는 이렇게 고칠 거예요. 그렇게 대책을 한번 고쳐보니까 어떻게 돼? 아, 성공이 잘 안 돼요. 여기까지 해와야 돼요. 자, 그럼 답이 5번이 돼. 그러면, 5번 해설을 보니까 이런 단어를 보니까 힌트였어요. 그럼 이걸 찾을 때 어떻게 찾을 거야? 이렇게 해갖고, 여기를 요약해갖고, 여기 가서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해갖고, 이렇게 찾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찾아보니까 찾아져? 예, 이거 그럼 해결되는. 그런 식으로 나눠서 오답 정리를 해오면, 책 한 권을 한 번에 수업할 수 있어요. 한 권당 한 권. 옛날에 재수생 기록이 재수하러 서울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했었죠. 14권을 수업을 했어요. 몇 주 걸렸냐면, 6주 걸렸어요. 끝났어요, 수업. 그러니까 일주일에 2권에서 3권을 수업을 나갔어요. 한 번 수업하다가 한 권씩. 틀린 거 다 정리해주니까, 이제 어떻게 날렸대요. 서울로 재수하러 간대요. 그래서 잘 가. 그랬죠. 그래서 올라갔다가, 중간에 여름방학 때 내려오더라고요. 너 왜 왔냐? 그랬더니, 국어가 까먹었으니까 일단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 감을 살린다면 다시 올라가야 된다니까 빨리 해달라고. 그러더니 학원에서 다 푸른 거 다 정리하더라고. 근데 그때는 2주밖에 안 걸렸어. 그래서 오케이 너도 올라가라고. 그랬더니 그냥 한 달 채우고 가면 안 될까요? 아니라고 너 지금 이거 지금 서울권에 그냥 올라가서 하는 일에 하는 게 낫겠다고. 근데 어쨌든 10몇 건 나온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국어하고 수학, 영어는 상대적으로 정말 비중이 낮거든요. 나중에 봐보면 1점 차인데, 국어 하나 맞으면 돼요. 그런데 영어 4등급 차이가 2점 차이밖에 안 돼요. 국어 하나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영어를 하고 있잖아요. 내신할 땐 중요하는데, 수능할 때는 이제 거의 영향도가 없어요. 거의 없다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수학, 예를 들어서 수학이 70%, 영어가 20%, 국어가 10%였다면 지금은 거꾸로예요. 수학이 70%, 국어가 30%, 영어가 0.5%. 이해되세요? 네. 수능 정시에서는 그렇게 됐다고 해요. 탐구라. 그러니까 영어를 예를 들어서 영어가 어떤 애가 3등급이다. 근데 너 어디 가고 싶어? 이렇게 해서 서울권이요. 영어 포기하고 영어 하지 마. 고3 내내. 수학하고 국어반에 탐구라.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정신을. 그러니까 상담을 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전략에 따라서. 근데 본인은 포기 못하지. 내신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해. 근데 수능만으로 볼 때는 어떤 애한테 국어하고 수학하고 탐구만 하라고 영어 다 하고. 그래서 영어 감점 해서 영어를 빵점 맞았다고 쳤어. 영어를 빵점이야. 근데 나머지를 다 맞췄어. 서울대를 그럼 서울대 가. 감점돼도. 이해돼요? 네. 영어가 빵점이라도 서울대를 가 이제. 비중이 많이 낮아집니다. 감점 0.5점이야. 그러면 8등 가면 5, 8, 44점이잖아. 수학 마지막 30번 맞으면 영어 빵점에도 상관없다. 우수하게 붙어. 영어 빵점이라도. 교육제도의 시스템이라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영어는 그냥 재미로만 감상이면서 하라. 단어나 공부. 국어. 아니 영어는 단어 뭐 외우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뭐 단어만 봐도 되고. 네. 영어 한번 모의고사 한번 푼 다음에 틀린 거 한 번만 살펴보고 간간히 한 5일에 한 번 이렇게 해도 되고. 네. 자, 어쨌든 일단 국어 문제집. 자, 문학 소설, 문학에 대한 국어 문제집 뭐가 있을까요? 그냥 사람들이 이거 물어보는데 재밌어요. 어떤 문제집이 더 좋아요? 다 푸세요. 우리나라에 나온 문제 다 푸세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실제로 더 이상 풀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 좀 많아요. 풀다 보면 내용을 알게 되면 문제를 푸는 속도가 빨라져요. 점점 빨라요. 가속도. 알아요? 네. 이렇게 2차 함수로 늘어나는 거. 그러니까 속도가 공부는 항상 이렇게 발전이 돼요. 속도가. 처음에는 이걸 확대해서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늦잖아요.
점점 빨라져요. 이렇게. 자, 보세요. 여기는 1일 때는 1이거든요. 2일 때는 요만큼이고, 3일이고, 4이고, 봐세요. 이렇게 공부 양이 이만큼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8등급 학생이 1등급을 보면 신이에요. 신. 그 1등급 학생들이 그 어떤 텔레비전을 보고, 공신이다. 공신은 내신밖에 없고, 이게 신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요. 하다 보니까 빨라진 거예요. 점점. 자, 실제적으로 화면을 제가 한참 인터넷에서 볼 때 인터넷에서 하루에 5만 페이지를 본 적이 있어요. 책으로 5만 페이지를 보면 넘기다 힘들어 죽어요. 스크롤로 쭈르륵 넘기는데 하루에 5만 페이지를 보는데 그런 다음에 쉬었어. 한 6개월 쉰 다음에 보는데 이거 5만 페이지 못 보겠다. 5천 페이지도 못 보겠다. 능력이 점점 늘어나면 정보를 처리하는 양이 실제적으로 내 생각엔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터넷에서 자료를 보고 정보를 처리하는 거는 한 10만 페이지에서 20만 페이지 정도는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면서 분류하고 정리하고 10만 페이지에서 2만 페이지 정도는 처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계속 빨라진다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이만큼 했던 애가 이만큼 하면 20배 정도나. 그러니까 개인적인 능력이 몇 배 차이 나다고요? 20배에서 30배가 차이 나요. 그러니까 1등급 애가 1시간 집중하면 20문제를 푼다면 그냥 9등급 애는 한 문제를 푸는 게 당연하죠? 이게 모든 거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자, 9등급 아이는 1시간이 있다면 9등급 아이 기준으로 해서 1등급 아이는 20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1시간을 공부했잖아요. 1시간. 근데 얘는 20시간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9등급 아이가 얘만큼 하려면 1년을 얘는 공부한다면 얘는 20년을 공부를 하는 양이니까 9등급 아이는 20년을 공부해야 해. 1년 공부하는 애만큼 1등급 아이만큼 공부해요. 그래서 뭐를 늘려야 되는 거예요? 기본 능력을 늘려야 되고 능력을 늘리려면 뭐를 늘려야 돼요? 속도? 의지를 가지고 속도를 해야 돼요. 제가 개발 맨날 하잖아요. 이렇게 마음심에다가 붓을 딱 끄어서 이 연필로 이 마음을 질질 끌고 가야 돼 빨리. 치면 다. 자, 그러니까 본인이 하루에 볼펜 한 자루를 쓰게 되면 본인 능력의 10배가 들어요. 나 같으면 방학 캠프 동안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내가 볼펜 하루에 한 자루씩만 쓰겠다. 공부고 자식이고.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10배 늘으면 본인이 내신 공부할 시간이 4달이 있는 게 아니라 40달이 있는 건데. 그럼 300% 점수 올라가는데. 그렇게 해볼 생각이 없잖아. 진짜 되게 신기해, 사람들이. 볼펜 한 자루만 쓰면 되는데. 그거 볼펜 한 자루 쓰라고 돈 주고 10,000원 줄 테니까 오늘 한 자루 써. 그럼 다 써, 애들. 알아서 못 쓰는 애 없이. 그럼 매일 10,000원씩 주면 되겠네? 그렇게 과외한 적 있어. 과외 가가지고 애한테 제 맘대로 가르쳐도 돼요? 얘 어차피 7등급인데 맘대로 하시라. 프린트 준 다음에 야, 줄 쳐. 이걸 10,000원 줄게. 줘요? 진짜요? 먼저 10,000원 줄게. 그랬더니 진짜요? 받아. 그랬더니 걔가 받고 다음날 막 졸추는 거야. 과외 시간 막 졸추었어. 그래도 10,000원 또 줬어. 그랬더니 막 졸추더니 10,000원 또 썼대. 근데 걔는 반절 정도 쓴 걸 샀어, 다른 애한테. 한 달에 반절만 쓰고 10,000원 받아갖고 애들한테 5,000원 줬어. 저희 막 애들이 너 미쳤냐? 볼펜 쓴 걸 왜 5,000원이야? 그래서 우리 과외 선생님 10,000원 줘. 그래가지고 썼다? 근데 나 알았다? 근데 냅뒀다? 왜 반절이라고 쓰잖아. 쭈르르 올라가지고 3등급 됐어. 그러더니 엄마가 이제 알겠대. 애한테 10,000원 줄 테니까 볼펜 써와. 떨어졌어 등급. 왜 그런지 알아? 엄마랑 싸웠어. 엄마가 네가 썼어? 똑바로 얘기해. 막 그렇게 해서 싸워. 그래서 아가 안 해. 왜? 여태까지 돈 모은 거 있잖아. 그거 한 다음에 애를 설득하고 해나가고 이거 봐 너도 되잖아. 공부할 수 있잖아. 그냥 쳐. 그러니까 능력, 속도. 왜 이런 얘기를 하지? 국어나 해야 되는데 잠깐만. 자, 다음에 국어. 자, 고3인데요. 국어 독서 문제집 사려는데, 이 독서 문제든 뭐든 뭐 사라 그랬어요, 내가? 책 사는 기준은? 해설지. 해설지 잘 나와.
다 고를 수는 없으면 해설지가 내가 읽었는데 해설지가 내 스타일이다. 내가 딱 도움이 된다. 자, 해설지를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뭐 영어 같은 경우에 해설지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알아? 그럼 영어 공부법이 나오고 국어도 왜 이렇게 해설지를 만들었을까? 이렇게 국어 공부법, 과외 노하우야. 어? 국어 공부법과 과외 노하우가 다 나온 거야. 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돼요. 그럼 우르르 사잖아, 사람들이. 뭐 쉬워. 덧글알바 만들어가지고 몇백 명이 이거 몇천 개만 하면 사람들 다 복사해가지고 전부 다 붙이고 그래. 그러니까 너무 인터넷에 떠 있는 거 의존하지 말고. 아이가 책 읽기를 좋아해요. 축하합니다. 국어 시험만 보면 점수가 너무 형편없네요. 아이고 놀랍네요. 그런데 요새 책도 안 읽으려 하고요. 이런 흥미를 잃어버릴까 겁이 나요. 아직 책 읽기로 공부를 안 시켜도 되는 걸까요? 책 읽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는다는 것은 뭐냐면 아이가 야 불 끄고 자 그랬는데 몰래 도망가가지고 이렇게 불 켜고 책 보는 거야. 그 정도가 됐을 때 책을 읽었다 할 정도. 그 전에는 그냥 읽는 거지. 책을 좋아한다는 뭐라고? 엄마한테 혼나는 줄 아는데 몰래 가갖고 불 켜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불 켜고 책을 읽는 거야. 그게 책이 내용이 궁금해서. 그게 뭐라고? 책 좀 읽는다 이 정도지. 그 전에는 그냥 읽는 거예요. 안 읽어도 되고 그러면 책 읽는 게 아니야. 이해되세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책을 읽는데 책을 읽는 것도 수준이 굉장히 차이가 나죠. 책 읽기 기본 국어 학습에 필요하긴 하죠. 근데 이게 아니라요. 공부 북클럽 이렇게 보내는 것도 좋긴 한데 안 보내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가 책을 빌려다 주는 거야. 언제까지? 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어떻게? 일주일에 적어도 카드 만들어. 엄마 거, 아빠 거, 애 거 이렇게 만들면 한 명당 10권씩, 4권씩 하면 12권이잖아. 그럼 일주일에 12권 이상씩. 언제까지? 고3까지. 애가 있든 안 있든. 그게 부모의 의무. 그러니까 책을 읽든 안 읽든 그냥 학생의 권리. 내가 책을 빌려다 주는데 왜 안 읽고 그래? 그거는 학생의 권리. 책을 빌려다 주는 거야. 부모의 의무. 그래서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빌려다 주는 거야. 옛날에 몇 년도인지 모르겠더라. 인규 한 6살, 8살? 9살 때 책을 빌리러 가는데 이걸 대여를 하고 그랬는데 주변 걸 다 봐갖고 도서관 멀리 가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택시도 타고 교통비가 30만원, 40만원. 책 빌리는 값, 사는 값 말고. 그러니까 도서관 옛날에 저쪽에 있는 둔산도서관에 책을 거의 다 봐가지고 볼 게 없어서 세종도서관까지 일주일에 2번씩 가가지고 엄마 거, 아빠 거, 할아버지 거, 할머니 거, 애들 둘 거 이렇게 해가지고 10권씩 빌릴 수 있어. 그래서 60권씩 차에다 실어가지고 읽었어. 고3 때도. 그래서 10,000권의 책을 읽었어.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10,000권. 그 정도면 책 좀 읽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국어책을 읽으면 초등학교 때 책을 내가 10,000권을 읽으니까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 그렇죠. 근데 시험 언제 보냐? 그랬더니 책보다 내일이요. 알았어. 갔는데 시험 다 맞아. 초등학교 때는 책만 읽어서 올백이 나와. 그러니까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저도 놀랐는데 독서 논술 지도사 한 200명 전국 모임 했을 때 이제 모였어. 그래서 책 읽는데 자녀들 몇 권 있는지 했더니 거의 한 80% 이상이 700권에서 1500권 사이인데 어떤 분은 1500권을 전부 다 독후감을 쓴대. 하나도 안 배워. 그리고 정말 독서를 많이 하는 초딩들은 이제 어린이실에 있는 걸 다 봐버렸는데 그 어린이실에 있는 게 그 상황에서 수능을 봐서 어린이실에 있는 걸 다 이해하고 어느 정도 기억을 한다. 그리고 수능을 보면 국사는 46.7점 거의 50점 만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국어 같은 경우에는 94.5점 나옵니다. 초등학교인데 봤을 때. 근데 영어는 초등학교 있는 걸 다 보면 한 80점 정도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수학은 다 보면 고등학교 게 별로 없습니다. 중학교 건 있는데
기본적인 건 문제 풀어서 한 60점, 40점에서 60점 정도 나옵니다. 근데 과학 이런 거는 45점대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뭐라고요? 초등학교에 있는 책을 다 보면 뭐만 하면 된다고요? 고등수학만 하면 그냥 대학 갑니다. 책이 그런 거. 자, 다음에 중학교 국어. 이제 고등국어를 좀 알려줘야죠. 국어 시험 공부. 시험 5일 남았습니다. 국어 시작하는데 국어 어떻게 해요? 5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신은 쉽습니다. 이제 자습서 딸딸딸 외워야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신을 볼 때 수능을 볼 수 있는 문제풀이 기술이나 문제를 해석하는 방법이나 기본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죠? 근데 이제 수능을 볼 때는 그 배경지식을 활용해서 찾는 건데 내신은 배경지식을 그 전에 배웠으니까 바로 외워서 써야 될 것들도 내기 때문에 암기가 조금 더 필요하다는 거죠. 내신에서는. 국어 어휘력. 어휘력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중학교 때쯤에 한자를 쓰는 겁니다. 이제 학교, 학생, 학문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한자 공부법 녹화했는데 그걸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국어를 많이 풀면서 영어를 많이 풀면서 모르는 어휘를 그냥 확인해서 그냥 자체적으로 좀 늘리는 거예요. 왜? 관련된 시험 중심의 용어에서 범위에서 나오니까. 세 번째는 어휘력 하는 책자들이 있어요. 그거 한 권을 350페이지를 하면 1점이 더 올라요. 자, 그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애들이 거의 다 안 해요. 자, 또 하나는 어휘력이 부족할 때 문맥을 통해서 상황을 유추하는 능력을 자꾸 키우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문제풀이 과정에서 가르쳐 줍니다. 어휘력이 독해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어떡하라고? 그래서 훈련해야 됩니다. 분석해야 됩니다. 근데 분석해서 하라고요. 그래서 유추하라고. 그런 다음에 독해력이 교정됩니다. 약점을 찾아. 무슨 말인지 내가 독해가 안 됩니다. 상담 어르신인데 좀 더 편하게 이렇게 써주시지. 아니 어휘력 질문했잖아. 어휘력 어떡하라고? 세분화하고 뭐하고. 자, 또 뭐 있죠? 뭘로 할까요? 고1 수능 국어 공부 방법. 안녕하세요, 고릴입니다. 예, 안녕하십니다. 제가 가고 싶은 대학 수시 정시대학, 제가 중학 공부 머리텅텅, 어휘 너무 기초, 해적나비, 화작문 비문학, 다공부 EBS 추천, 1화작문 어떻게 고민, 비문학 공부, 수능. 자, 모든 공부의 기본은 교과서 공부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고, 수능 기출문제. 자, 그런데 국어는 고3 걸로 하는 겁니다. 고등 올라가면. 왜? 어려운 걸로 한 다음에 고1 거 풀면 잘 풀려요. 잘 풀려요. 고1 걸로 했는데, 좀만 어려운 건 안 나와요. 그래서 고1 때부터 고3 걸로 시킵니다, 무조건. 학원, 내가 학원 한다, 애들 하면 고3 걸로 하라고 그래. 그랬더니 어떤 애가 점수 너무 안 해요. 고1 걸로 해봐? 그랬더니 점수 잘 나오는데, 예. 하지 마. 고1 걸로 해. 그래서 고1 걸로 해서 막 80점 막 고생하고 그러더니 3월 모의고사에서, 고1 걸로 갔어. 고3 걸로 공부하다가 94점 나왔다고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고 그만. 제가 자꾸 가르치려고 했더니 그만. 그래서 알았어. 영어는 고2 걸로 한 겁니다. 왜냐면 고1에서 고2술 올라가는 순간 갑자기 이렇게 좀 어휘도 그렇고 내용이 어려워져요. 고1이랑 고3은 비슷한데. 수학은 자기 학력 걸로 하는 겁니다. 너는 영어 능력 있는 사람은 별개고, 영어 능력 있는 사람은 고1, 고2, 고3 다 쉬워. 그거랑 상관없이. 어쨌든, 여기 보면, 이제 아이들이 그래. 쌤, 국어, 헷갈려요. 국어 공부하려더니 문학이 뭐고, 비문학이 뭐고, 고전이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수능 기출 보면 돼. 그러다 보면, 문제를 먼저 잘라서 내가 이 부분이 약하니까 그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나누는 것 뿐인데, 어차피 공부 시작할 때는 그거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냥 닥치고, 수능 기출 보고, 평가원 보고, 교육방송 보고, 학교 교과서 보고, 그런 다음에, 주변에 봐갖고 친구가 보는데 책 좀 줘봐. 친구 책을. 그래서 쭉 훑어보고 해설도 보고, 괜찮네? 그러면 사면 됩니다. 주변에 친구들 많잖아. 한 권씩 국어 다 있는 애 있잖아. 그런 다음에 공부 잘하는 애들은 책을 빨리 풀어요. 그럼 국어 너 푸른 거 다 푸른 거 있니? 잠깐만 빌려주면 안 돼? 그러면 다 풀었는데 한번 빌려주면 돼. 500원 줄게. 그럼 500원. 커피캔 하나 갖다 주면 다 푼 거 줘요.
그러면 애 체크한 것까지 같이 봐요. 체크한 것까지 보면서 걔가 푸른 거잖아. 그러니까 걔는 다 알아. 요거 4개만 가르쳐주면 안 되냐? 네 체크를 봤는데 예술이야.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겠어 내가. 너의 도움이 필요해. 그럼 걔가 그거 설명해 돼. 그럼 책 한 권씩 나가는데. 그런 다음에 친구한테 야 네가 이렇게 해서 내가 3권만 네 거 빌려주고 5권만 한 다음에 내가 새 거 네가 원하는 책 사줄게. 본 다음에 놔줘. 내 기념으로 갖고 싶어. 너의 소중한 체크. 그러면 그 친구가 그러지. 기분 좋게. 알았어, 내가 풀어줄게. 그럼 쫙 그 설명도 써줘. 그렇게 공부해도 되거든요. 애들이 여기다 물어봐. 공부 잘하는 놈한테 물어보지. 공부 잘하면 얌체인가? 굉장히 훌륭하시네요. 이렇게. 국어의 고초는 첫 오감도 이거 뭐라고요? 신사복권가 보네 책이. 멋지십니다. 그쵸? 이것도 하고 뭐 해야 된다는데. 근데 어떤 걸 공부하든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어떤 걸 공부를 하든 다 보게 돼 있어요. 제가 놀랬는데 아니고 이거 다 지우면 여기다 답변해 주려고 했었는데 이제 알아서 보시겠지. 고수능을 앞뒀는데 곡수능을 앞뒀는데 축하드리죠. 이제 수능만 끝나면 되잖아요. 국어 점수 안 오릅니다. 70점. 문법 4번 보고 기출 다 풀고 다 풀었는데 78 올랐네요. 옆에 있는 친구가 서툭 썼는데 하나도 안 풀고 90점. 얘는 국어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국어는 실제적으로 사람들은 복잡하게 얘기하는데 숨은 글자 찾기예요. 이 글자랑 이 글자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같은 사람이다. 변장을 했어요. 자, 제시문에 이렇게 멀쩡하게 나오는 애가 코스염을 붙이고 선택지에 나와요. 근데 같은 애예요. 그거 찾는 거예요. 1대1 대응. 자, 그래서 90점 맞을 때까지 그것도 이해를 못해요. 95점을 넘으면 그거는 1대1 대응이에요. 이 얘기를 해요. 그랬습니다. 재수하기 전에 민규가 내가 1대1 대응이잖아. 했더니 시큰둥 했는데 재수 끝날 때쯤에 아니면 재수 중반쯤에 국어는 1대1 대응이다. 1대1 대응에 딱 이 글자랑 똑같은 게 안 나와요. 비슷한 게 나와요. 그랬더니 애들이 다르대요. 그래서 가슴이 아파요. 자, 인성이 좋은 애는 공부 잘한다. 똑같은 단어예요? 아니에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공부는 인성으로 합니다. 아니라고요? 이제 20년 경험을 뒤집는 논리를 하시는데 저랑 말싸움 한번 해보실래요? 아닙니다. 인성이 좋은 놈이 공부를 잘합니다. 그 인성을 착하다. 어떤 애가 뭐 했죠? 그럼 이게 인성이 좋은 거 아닙니다. 인성은 인간성이고 인간성은 사람됨이고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고 사람 역할을 하려고 사람답게 살라고 공부를 하는 것이거든요. 인성이 있는 애가 인내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합니다. 그게 인성이에요. 그러면 마음대로 인성이 나쁜 놈은 공부를 못하냐, 그 인성의 개념을 착하다 못하다 이걸로 보지 말고 넓게 보라는 거지. 사람이 가져야 될 필요성, 성격. 자, 어쨌든 이렇게 90점대로 오르냐. 나 지금 응원 드립니다. 지금 언제적이죠? 이거? 수능 2017년 11월 7일이면 직전이네요, 거의. 진짜 직전이네요. 대박을 기원하는데 볼까요? 80점 넘을 수 있을 거예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수고하셨어요. 진짜 신나셨네요. 국어 공부 방법. 저는 중학교 3학년입니다. 기말인데 국어가 어렵습니다. 문법 외워야 할 게 많아요. 외우세요. 그리고 국어는 선생님이 너무 예쁘게 칭찬받고 싶어요. 그렇죠. 선생님을 사랑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니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지금 이거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 독일어 선생님 생물 선생님 여자분이었고 독일어 선생님도 여자분이었는데 그 생물 선생님 그래가지고 내가 저분 좋다. 그래가지고 내가 생물 책 세 권을 통째로 외워가지고 앞에 앉아가지고 수업도 듣고 그랬는데 저는 살면서 담임 선생님 과목이 국어가 제일 많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2번, 중학교 때도 아마 2번. 그러니까 6번에서 4번이 국어 선생님. 그래서 국문과 영향을 받은 것 같기도 한데. 저 수학이 제일 많았는데. 그쵸. 근데 수학은 특별히 내가 이렇게
별 감이 안 왔었어요. 중고등학교 때는. 그게 불행스럽게도. 잘 가르쳐 주셨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수업 깔끔하게 잘 하신 것 같은데, 선생 돼서 20년 지나보니까 깔끔하게 잘 하셨었는데, 그 느낌상으로, 감정상으로는 이제 국어 선생님들이 영향을 받았어요. 자, 동생이 중학교 3학년인데요. 공부를 어떻게 할지 몰라요. 시험만 보면 4, 50점 되고. 공부를 안 하시는 거죠. 모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지,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부법 유튜브만 쳐도 몇백 개가 나오고, 공부법 공부만 해도 5년에서 10년 이상.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전 공부법만 가르쳐 주세요. 다른 거 말고, 내용 말고. 그러면 일주일에 2번씩 가르치면 10년 수업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공부법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울 필요 없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양이 늘어서 보면 어떻게 하는지 알게 되는 게 공부예요. 자, 그러니까 뭐라고요?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냥 윗줄 치는 거예요. 윗줄. 자, 국어는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수학, 영어, 커리큘럼. 근데 짜주는 거 시키는 거 하죠. 어떻게 시킬까요? 이거는 진지하게 답변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4, 50점대 학생이면, 그 일반적인 커리큘럼은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커리큘럼 짜도 무용한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요. 커리큘럼 짜졌는데 안 해. 이제 공부를 하고 싶어야 되거든. 그러면, 이런 게 똑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한테 참 재밌는 게 동기유발을 시켜달래. 그래서 계란을 갖다 가져왔어. 그럼 동기유발이 뭐라고? 얘를 깨서 하늘을 훨훨 나르면서 공부를 시켜달라는 거잖아. 근데 이 계란이 숙성이 안 됐어. 그럼 내가 깨면 얘 뭐 되지? 후라이 돼. 그래서 깨달래. 엄마들이. 지금 좀 기다려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왜 계란을 그냥 두니? 아니, 이게 좀 온도에 둬서 좀 성숙돼갖고 오래 지나가지고 이렇게 조금 안에서 스스로 날개도 만들고, 그러면 그동안 선생님 뭐 하냐고. 기다려야죠. 따뜻하게 해주고. 그랬더니, 아니, 가르쳐야 되니까 그냥 빨리 두드리래. 그럼 두드리면 어떻게 돼? 프라이드. 건개를 돼. 아이고. 그러니까 애가 안에서 이렇게 톡톡톡톡 깰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 기다리다가 욕먹어. 선생님이 따뜻해가지고 계란 썩었잖아요. 죄송합니다. 아니, 나 사과 잘하거든. 학부모들한테. 왜냐면 돈을 줬는데, 나도 가진 온도, 그 아이에 받는 최적의 온도를 딱 줘갖고, 이 계란이 숙성돼서 안에서 병아리가 좀 돼서 꼼지락꼼지락해서 탁탁 해서 알 깨고, 그냥 나는 연습시키고, 후두두둑 해야지 올라가서, 그치? 네. 올라가고, 지렁이도 먹였다가, 모래도 먹였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애가 안 나와. 병아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날개. 계란을 어떻게 날르게 연습시켜. 그런 방법이 없단 말이지. 기다려줘야 돼. 죄송합니다. 기다리자는. 동생이 하고 싶을 때까지. 근데, 누가 자꾸 너 공부도 안 하냐? 그럼 짜증나서 더, 기분 나빠서 더 늦게 시작해. 그럼 언제 하냐? 그래서, 이렇게 내 나이 이상 된 형님들하고, 이렇게 학원 선생님 한 분들하고, 공부가 재능이라고.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게 재능이 아니라 네가 공부를 하고 싶은 게 재능이라고. 참 슬프게도. 그러니까 나는 이상하게 돈을 벌고 싶어. 그게 재능이라고. 나는 이상하게 사람들은 좀 뭐 이쁜 것도 아니라는데 제가 좋아. 그게 재능이라고. 타고난 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신들 잘못이 아닙니다. 공부는 98%의 재능과 2%의 노력으로 되는. 아닙니다. 정정하겠습니다. 98%의 노력과 1%의 노력, 98%의 재능, 1%의 노력, 1%의 부모의 그 재력이나 관심이나 능력은. 그러니까 당신은 1%의 노력했을 거 아니에요. 재능이 98%가 모자란데, 재능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그거를 못 찾게 돈이 없으면. 그래서 할 수 없이 공부를 해서, 그 재능 있는 걸 혹시 찾을 수 있을까? 그때까지 먹고 살아야지.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해서 공부를 하는 거야, 사람들. 그런데 그 재능을 딱 찾은 애들이 있어. 집중하고. 그런 애들이 대박이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재능. 솔직하게 농담을 안 하지. 내가 알지, 그치? 네. 20년 해보니까 재능이더라. 그래서 재능 있는 애한테는 악착같이 공부하라 그래. 종서 같은. 네. 공부 재능 진짜 타고난. 근데 재능이 없으면
노력을 해서 수차적으로 계속 스스로 들어가는 노력을 하라 그래. 국어 시험 100점. 컨그레츄레이션. 국어 시험 100점 맞고 싶어요. 국어 좋아합니다. 수행평가도 합니다. 뭐 8, 90점대 후반, 초반. 그죠? 국어 95점은 넘어본 적이 없으니 스스로한테 화가 납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때가 제일 어려워요. 오래 걸리고. 무슨 얘기냐면, 수준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뭘 권하냐면, 자, 이 출제됐는데, 자, 애들한테 그래. 너 국어 푸냐, 찍냐? 그랬더니 자기는 푼대. 아끼지 말라고. 학생 수준에서는 다 찍어. 자, 어떤 수준에서는 푸는 것이냐? 국어 문제를 딱 봤더니, 이거는 화법의 무슨 이론이야. 이거를 학생들한테 물어볼 때, 이런 문을 물어보면서, 출제자가 이런 함정을 파면서 아이들한테 난이도 몇으로. 다음번에 이런 걸 공부시키기 위해서 이걸 냈어.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 푸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가 딱 나온 걸 가지고, 이거 맞았어. 그 현역하고 일반 그 선생님들하고 차이가 뭐냐면,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 94점, 6점까지 수지까지는 풀어. 근데 두 개를 틀릴 때가 있어. 그런데 현역은 그걸 맞췄어. 근데 똑같이 설명해보라고 학생은 전혀 설명을 못하고, 선생님은 아트하게 해석하고 풀어줘. 자, 그런데, 그러면 선생님도 긴장하면 다 맞을 수 있거든. 네. 안 돼, 긴장이. 아니, 이걸 틀려도 떨어지지도 않고. 그러면, 이럴 때는 돼. 막 생방송을 찍으면서 같이 해가지고, 이걸 틀리면, 창피하다. 다 전국에 방송을 한다. 그러면 맞출 수 있거든? 네. 근데 피곤하잖아. 근데 선생님들이 그걸 하려면 돈을 달라 그래. 아니, 내가 이게 에너지를 집중해서 애들을 가르치면 됐지. 그런데, 그런 애들한테 그렇게 물어보지. 그러면, 이승엽 감독할 때, 그 감독이 누구였지? 뭐 예를 들어서 김웅룡이라고 쳐봐. 선동열. 네. 선동열이 감독이잖아. 네. 이승엽이, 제가 홈런 쳐야 되니까, 감독님도 홈런을 쳐보라고 같이 시합 좀 하자고.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서. 그럼 바보냐 그러겠지. 그러면서 선생님한테 쌤 같이 풀어봐요 그럼. 감독한테 같이 시합 좀 해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 얘기를 그렇게 얘기해도 애들이 나는 재수를 할 때 4년 동안 총 틀린 국어는 2개였다. 모의고사 다 통틀어서. 국어는 잘 풀어. 왜 그러냐면 내가 만화책을 내가 하잖아. 다른 데도 실제 해봤어. 만화책 50만 권 이상 읽었고, 판타지 소설 20만 권 읽었고, 옛날에 중대 150만 권인가? 70만 권인가 책이 있다고 그러는데, 목차는 내가 다 봤어. 한 권도 안 빼고. 한 달 동안. 재미로. 왜 그러냐면, 조금 판타지틱한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벼락을 맞았는데, 스쳐서 본 거, 그래서 본 기억이 있어. 스쳐 본 것도 다 떠오르는데, 그래가지고, 이 충대에 있는 백과사전이랑 백과사전은 이렇게 한 장씩 다 넘겨봤지. 어떤 책은 넘기는데 1시간을 다 넘겨봤어. 그래서 만약에 진짜 내가 눈에 스친 것만 다 떠오르잖아. 내가 2개로 넘어가잖아. 그러면 한 200만 권의 책을 복원할 수 있어. 희한하게 왜 그렇게 사냐고 그러는데 그냥 운동삼아 넘겼어. 그 다음에 생각했어 넘기면서 눈은 이렇게 뜨고. 이런 언어도 사람들이 공부하는구나. 그러니까 세계 명화 전지 뭐 두꺼운 거 막 이렇게 두꺼운 거 있잖아. 화보 같은 거 100권 있으면 100권 다 넘겨봤어 한 번씩. 뭔지를 몰라. 그 다음에 뭐 이 대백과사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넘기고 이렇게 두꺼운 거 있잖아. 도서관에 있는 이렇게 관상용으로 된 거.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넘기고. 그래서 한 페이지 한 개씩만 읽자 생각하고. 근데 눈은 전체를 딱 보다 한 개 찍어서 읽고 찾아서 읽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자, 국어 공부. 7, 90번이면 운 좋은 90점 맞아요. 평소에 어떻게 하시나요? 이렇게 평소에 국어 공부라는 게, 이제 국어 공부법 내가 다 찍어 올렸으니까, 그거 보시고, 여기 이제 질문에 대한 컨셉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소에 국어 공부를 평소에 해놔서 95점을 넘기면 안 떨어져요, 잘. 왜? 한국말을 쓰니까. 항상 글자를 읽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고1, 2, 고1, 고1, 고2, 고3에서 국어 공부를 일찍 할수록 좋거든. 일찍 해서 일정 수준에 올라오면 안 떨어지니까 계속 점수가 잘 나오니까 기분이 계속 좋잖아. 그런 다음에 모르는 거 자꾸 누적했다가 한 것만 탁 물어보면 되니까 봐야 하든지.
근데 애들은 수학부터 하잖아. 실제로는 국어부터 하는 게 더 좋지. 그 다음에 그 고3 수준의 국어 공부는 중학교 때도 끝날 수 있거든. 수능 보는 거나. 그다음 기본이 튼튼하면 수업 시간에 계속 이렇게 붙어. 추가해서 지식이. 기본이 없어갖고 분기에 대해서 고3 때 이렇게 갱신이 문제풀이 수준으로 해가지고 수능에서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야. 그러니까 국어는 일찍 해도 상관이 없어. 근데 일찍 해도 상관이 없는데 수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하는 것 뿐이지. 근데 수학을 공부를 안 했는데 국어도 못했다. 그럼 아무것도 안 한 거지. 자, 또 뭐 보자. 저도 볼만한 건데. 중학교 뭐 이제 중1에서 중2가요. 국어 공부 이제 왜 그러냐면 영어가 중학교 때 이제 영어 많이 하려고 그래 사람들이. 영어를 일찍 끝내는 지장이 없을 만큼. 그 다음에 영어를 하면서 국어를 하기 시작해. 근데 국어하고 논술을 병행해서 해. 국어만 하면 지루하다고 생각을 해서. 요즘 대세는 그래. 그런 다음에 수학을 일찍 선행하는데 수학은 초등학교 한 5학년 전부터 많이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전산동. 5학년 전부터 중학교를 해. 그래서 졸업하기 전에 중3까지 끝내는 애는 이제 희망을 갖고 투자를 하기 시작하고 네. 근데 가는데 막 중2에서 걸려. 중3을 못 나가는 애들이 있어. 그러면 처음부터 쳇바퀴 돌다가 학원을 돌려 뺑뺑이를. 그래서 강제로 중3까지 그냥 뽑아버린 다음에 중학교 올라가서 중학교 거 심화 돌리면서 고등학교를 강제로 뽑는 거. 그러니까 그게는 뭐라고? 강제로 남이 돌려주기 때문에 예? 그 선행을 했어도 저 선행의 장점은 뭔지 알아? 80점까지 70점까지 빨리 받는다는 것 뿐이에요. 80부터 100점 사이는 그때 공부하고 심화를 공부하고 수학적 재능도 있어요. 그거 또 해야 돼요. 그런데 얘는 60점까지 빨리 뽑았어. 그치? 네. 빨리 뽑았는데 자기가 안 뽑고 남이 뽑아줬어. 그래서 중2가 딱 됐어. 그랬더니 60점까지는 어느 정도 풀겠는데 왜 그렇게 풀리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새로 점수부터 해야 돼. 근데 심화는 못 풀겠어. 그러니까 선행을 했는데도 또 60점이 나오는 거야. 이해돼?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얘기해. 얘 중1 거 다 선행했는데 왜 수학이 50점이래요? 왜 그런지 알아? 아니 다른 과목도 해야 되잖아. 다른 과목도 해야 되니까 시간이 꼭 쫓기는 거야. 그런데 국어를 시켜달래.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 4, 5학년 때 초등학교 때 책을 좀 읽어서 단어라도 좀 알아야 되는데 네. 한자라도 시키고 단어를 몰라. 그러니까 과학을 나가고 사학을 나가야 되는데 등고선 무슨 뜻인지 몰라. 같을 등 높이를 나타내는 선이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럼 동등하고 평등은 같은 단어예요? 비슷한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질문을 단어를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이걸 모르겠다고 질문해. 그럼 그건 상관이 없거든? 네. 자기가 모르는 거 알아. 이걸 모르는지 아닌지를 몰라. 그대로 틀려.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단어를 몰라가지고 애들이 많이 이 공부를 시작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점수가 안 나온다고 그래 이제. 그러니까 애가 해도 안 나오니까 안 하고 싶어져. 그러다 보니까 안 하고 싶어지고 안 하게 되고 그러다가 못 하게 되지. 그런데 이제 고3이 되면 한 번쯤 노베이스에서 한번 해본대. 그래서 질문 막 올려 사람들이. 그래서 국어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푸는데 이거랑 단어가 같아요? 1대1 대응이라고 했잖아. 그치. 예, 같은데요? 그랬더니 이게 왜 같은지 조심스럽게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나한테 그래. 이렇게 설명을 해.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하는 단어가 어렵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애가 무슨 단어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식인에 쳤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백과사전에 쳤어. 쳤더니 그 설명을 150자로 설명해. 그 150자를 설명을 또 읽어봤더니 그 중에서 30자를 모르겠어. 그 30자에 모르는 단어를 또 쳤더니 또 모르는 게 40자가 돼. 그래서 내가 포기해. 그러니까 심지어는 일상 대화도 잘 되고 보통은 아닌데 네. 대화를 할 때 어느 정도까지 못 알아듣냐면 가르칠 때 근면 모르는 거죠. 이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근면 성실 좋은 거. 성실 좋은 거지? 성실과 비슷한 거. 근면 좋은 거. 오케이. 이렇게 외우는 애가 있어.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거 나쁜 거 이렇게. 그래가지고 아니 그러면 이걸 다 치고 처음서부터 한자부터 시작을 할게요. 한 글자씩. 그럼 진짜 그게 빨라. 근데 안 해. 그렇죠.
왜? 오래 걸려. 아니 내가 그걸 공부하는데 한자를 처음부터 이렇게 해야 돼요. 한 달 걸려갖고 한자를 800자나 1000자를 외운 다음에 공부 시작하기가 훨씬 빨라. 네. 그러면 한자 학원이 대박이 나가고 기본적으로 대박이 돼야 되거든. 네. 근데 왜 한자 학원이 어렵냐?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야. 시켜 나는. 국어 공부 하는데 국어 공부 질문 없어요? 네. 책 이렇게 쭉 써주네. 국어의 기술. 이거 아까 신사범이. 아니, 근데 좋은 거야. 이렇게 열심히 해줘야. 왜 그러냐면, 얘는 신사고에 이 책이 있는 것 자체를 몰라. 그런 경우도 있어. 근데 국어의 기술, 나쁜 독해의 기술, 어떤 독해의 기술 이렇게 풀어라, 저렇게 풀어라 하는데, 주의해야 될 건 뭐지? 등급에 따라 다르다. 네. 어떤 등급은 이게 맞고, 어떤 등급은 이게 나갔고. 그러니까, 옛날에 네. 어떤 애가 공부법 강의가 가지고 와가지고 저한테 선생님이 할 수 있다고 그래서 파이팅 했다고 그래서 사인도 해주고 파이팅 했다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공부할 건데 그거는 동아쌤이 가르쳐 주셔야죠. 그래서 그러니까 네가 서울대 가고 싶다는 거잖아. 그랬더니 제가 네 자기 할 수 있다고 그랬대. 어떻게 갈 건데 나한테 가르쳐 달라고 해서 나는 못하니까 다른 사람 가라. 너 안 된다고. 너 왜요? 그랬더니 너 지금 고1이지? 지금 네가 수학이 몇 등급이지? 근데 1등급을 맞고 서울대 가려면 수학을 다 맞아야지. 그러면 공부할 시간이 몇 시간 필요하지? 이거 책을 풀어야지. 그렇게 돼서 하면 다른 과목이 다 초토화되지. 그러면 너는 다른 과목을 못하고 이거를 하는데 네가 하루에 8시간씩 수학을 계속 1년 동안 풀어야 되는데 풀 수 있냐? 그랬더니 못한대.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너 서울대 못 보내. 나는 자신 없으니까 된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 가. 그랬더니 서울에 있는 사람이고 유명한 사람. 그러니까 유명하니까 너한테 해줄 거야. 그거 수학 다 풀어주면서. 그래서 그러면 화이팅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한테 제가 수학이 몇 등급이고 이거 얘기했어. 그랬더니 안 했대.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상황에서 될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사람들 써서 2천만 원씩 과외비 1인당 그래서 4명 그래서 한 달 1억씩 들이시고 확률 몇 %인데 안 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건 학생의 의지 차이기 때문에 1년 더 하고 2년 넉넉하게 잡으시고 재수까지 잡아서 서울대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할 거야 그러면 그게 안 되면 할 수 있는데 당신이 조건을 못 갖춘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나도 할 수 있다고. 난 반 가격으로 해줄게 1억에. 너 때문에 내가 1억 더 줄게 붙여서 대신에 써줄게. 네가 이걸 하다 돌든 힘들든 뭐 하든 내 책임이 아닙니다. 학생이 포기하는 순간 제 책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부 시킬게. 가능한 것만. 안 돼? 내가 옆에서 같이 해줄게 너랑. 같이 쓰고. 너 하루에 볼펜 한 장 쓸 수 있어? 시도조차를 안 하니까 웃긴다는 거지 내가. 나 같으면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제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하루는 한번 해볼게요. 다 밑줄 쳐서. 한자로 볼펜 다 쓸 때까지. 너처럼, 5개월 걸렸어. 그 고1 학생, 아까, 아프다고. 아프다고 한 학생, 감기 들려서 지금 오늘 늦게 오는 학생 5개월 동안 하루에 한자로? 이틀에 한자로도, 지금은. 이틀에 한자로 한자를 쓰고, 그냥 정상적으로 공부 안 하고 볼펜만 쓰자면 100% 하루에 한 자씩 써. 연습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했거든. 그렇지. 근데 죽을 각오를 하면 연습 안 하고 하는 거야. 그게 뭐라고? 불났을 때 엄마들이 자동차를 불쩍 들어. 우리 애기가 밑에 깔릴까봐. 그런 각오로 해볼게요. 볼펜? 왜 그런 줄 알아? 마음이 안 움직이잖아. 네가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똑같은 속도로 마음 가면 뭐 할 거예요? 그 너는 동영상 먼저 읽어. 미친 듯이. 그래, 나 미쳤다고 생각했어. 마음을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나가지. 국어 잘하는 법. 중3입니다. 2년 80, 80, 110, 잘쳐, 암기, 그래, 생각, 가끔 독해, 뜻, 모르겠어요. 그쵸. 독해를 할 때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써놓은 사람이 잘못 쓴 거예요. 알아듣게 써줘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문장을 쉽게 써서 누구나 보고 알아듣게 써놔야 되는데 어렵게 써놨지 좀 쓴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그렇게 전달하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쉽게 전달하고 쉽게 표현하고 그러니까 나도 잘못한 거야. 시 쓰거나 뭐 쓰면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됐어요. 이 생각이 중간에 많아서 한꺼번에 다 넣으려고 하다가 욕심이. 그래서 내가 지금 공부법 책을 완성을 여러 가지 몇 천 장을 써놨는데 책을 안 내는 이유가 이거 쉽게 쓸 때까지 기다려. 나도 힘 빠질 때까지.
이렇게 하면 너무 많아. 너무 쓸데없고, 너무 복잡하고, 더 내 욕심 줄고, 더 단순화되고, 더 편화돼서 사람들이 그냥 정말 편하게 읽을 수 있게 써놓고 싶어. 그거 하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동영상 찍으면서? 리허설 하는 거야. 아, 그래서 리허설을 동영상 10,000개 정도로 한 다음부터 책을 쓰기 시작할 거야. 자, 국어 잘하는 방법. 시험 말고 국어, 진짜 국어. 좀. 이용. 아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를 독해하는 방법, 시험용도 있고, 네. 내 수준이 있고, 그거 말고 시인들하고 얘기하는 정도가 있고, 일반인이 부부한테 설명하는 게 있고, 그걸 다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수업만 2년을 해야 돼. 음. 진짜 설명을 하려면. 네. 그러니까 내가 국어 설명하실 때 이렇게 잘라갖고 이 두 줄 해서 이건 마음이고 해서 구조로 설명하면 되게 예쁘지. 네. 수업, 시, 그치? 근데 그렇게 학교에서 시험 설명 안 하거든. 그 그렇죠. 생김새로. 예를 들어서 뭐 그 신호등, 가스등 할 때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건널목이고 양쪽이 이렇게 신호등이 있는 느낌이야, 시 자체가. 시를 구조화해서 조직화해서 딱 보면 그 이미지가 딱 만들어지거든. 숨겨둔 커리어가. 뭔지 알겠어요. 어쨌든 지금 뭐 중구난방 하는 것한테 뭐 녹화하는 의도도 있지만 자 애매하지. 그러니까 너한테 볼펜 쓰라고 하는지 지금 국어 공부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답변해서 수업 내용은 별거 없어. 실제로 뭐 전달하는 거야? 네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열정, 감정, 해야 될 이유 몰라. 그러니까 내가 논술 수업을 하면서 너 왜 사냐 이렇게 물어보거든. 나도 그냥 내가 정한 거야. 내가 어쨌든 애들 가르치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쓰고 죽으라고 누군가가 나를 세상에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뿐이야 내가. 그래서 적어서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이 놀랍대요. 뭐, 교육 대백과사전 어떤 식으로 쓴다는 건데 도대체 혼자서. 아니 내가 전 과목을 가르치고 전 과목 애들 스스로 공부하고 하는 거에 대한 전 과목에 대한 데이터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르치는 공부법 이런 거 다 조합해 가지고 사람들이 알기 쉽게 집에다가 상비 책자처럼 이렇게 딱 놓고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등급별로 이렇게 다를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게 평이한 기준이 되는 책. 그걸 써서 이렇게 딱 해보면 이런 데는 병원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 낼 정도로 이렇게 되면 거는 학원은 이런 느낌이구나 알 수 있게. 근데 이제 세월이 흘러가고 지나가면 뭐 교육제도 이런 게 다 바뀔 테니까 그것까지 포함해 갖고 써주고 그 연도마다 흐름도 좀 써주고 그런 다음에 기본적으로 뭐 전 세계의 공부법들도 소개도 해놓고 해서 공부법 한 권이면 쭈루룩 다 볼 수 있게. 그러면 공부법으로 돈 버는 사람들이 그런 사이트 만들어줘야 되거든. 공부법 포털 사이트. 사람들한테. 그 무료로 그걸 보게. 근데 공부법으로 돈만 벌면 그게 또 안 되잖아. 그리고 내가 책 쓰면 아마 사람들 안 살지도 모르겠어. 왜 그러냐면 이게 1500페이지짜리 3권짜리야. 공부법. 4000페이지 3개, 뭐 3000페이지짜리 3권이야, 5권이야. 이렇게 보면 사보겠나? 연구용으로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은 참고로 볼 수 있도록 쓰고 싶은 걸 정리한. 자, 그런 상황인데, 좀 빙빙 돈다. 자, 국어 공부를 하면서, 네. 뭐, 답변은 막 이만큼만 하고, 너는, 생각에 틀린 거를 많이 만들어놔야 분석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도 돼. 틀린 것만 많이 찾아놓고. 틀리면 반드시 무엇을 하겠어? 틀린 거 고른 이유. 네. 나의 계산 대책, 그지? 네. 그 다음에 해설 보고 5번 답인데, 이런 거를 다음에 최단 컷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 그게 100개가 되면, 네. 100개마다 한 개씩 더 맞을게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을까? 네. 이해되세요? 네. 그럼 너는 짧은 기간에 해야 되잖아. 내 카페에 들어가고 국어 거기에 보여야 될 걸 쭈루루룩 해갖고 네가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네 수준을 보면 평가를 못해줘. 너 뭐 틀리는데? 그거 왜 틀리는데? 그래서 애들이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국자 쓰고 국어 쓰고 90분 수업해.
나라 국자 쓰면서 이렇게 경계하고 지역력자 하면서 지역성, 국어고 그러니까 3, 4 말씀 원자 쓰면 3하고 4니까 3명, 4명이 모여서 사회성, 입이니까 하면서 언어의 특성부터 해가지고 문법부터 해가지고 쫙 이렇게 나가? 하나도 모르겠다면 그렇게 나가지. 국어 2글자 쓰고 공부를 시작해갖고 기본 이론만 1년 할 수 있다고. 매일 하루에 1시간씩. 그렇게 해줘? 그러니까 하나도 모르니까 시 놓으면 시 있는 거 500편이니까 한 편씩 한 편씩 이렇게 다 500시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까 말한 것처럼 네. 그게 기출문제하고 평가원하고 뭐라고? 두 개는 이렇게 풀고 왜 내가 틀린 거 찍었는지 그것도 뭐라고? 수능 시간 안에 80분이면 뭐라고? 70분에 70분 안에 풀어갖고 틀린 걸 다 먼저 정리를 해놔야 돼. 공부한다는 게 아니야. 시험 보고 그게 정리는 다음에 그걸 가져와서 너는 이렇게 공부해라 이렇게 짜줘야 돼. 수준에 따라서. 이해됐어요? 네. 네. 그러니까 자, 국어 공부 잘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돼? 공부와 광고하는 것 같은데 분석해야 돼. 틀린 거 자기가. 그러면 아까처럼 이거 틀렸는데 자기가 왜 틀렸는지 쓰고 계산대책 쓰고 이거 맞는다 빠르게 어떻게 찾을지 자기가 쓰고 그런 다음에 선생님 갖다 주잖아. 그럼 선생님 조언 충분히 해주지. 그냥 저 국어 공부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질문하니까 답변할 방법이 없지.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어떤 문제 내용은 이렇게 했는데 이런 내용을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는 답이 이건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답을 찾겠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A4에다 쫙 노트에다 썼어. 그래서 50개를 해서 복사를 해서 선생님이 갖다 드렸어. 그럼 선생님 불러갖고 너 이렇게 공부해라. 그럼 그거 붙여서 또 공부한 다음에 정리해서 갖다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빠를 수도 있지. 네? 그랬더니 책 뭐 통째로 뭐 5권 갖다 주면 쌤 이거 보고 분석해서 제가 공부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담임쌤. 이렇게 하면 뭐라고? 담임쌤 과외 선생님? 안 해주잖아. 근데 나는 지금 해줄 수 있잖아. 네. 근데 한 게 없잖아. 그러니까 아깝죠. 그러니까 빨리 해야지. 네. 그럼 죽어라가 밑줄 치면 되지. 네. 아니 국어 갖다가 볼펜 쥐대로요. 그냥 읽으나 밑줄 쳐서 읽으나 그지? 어떤 게 더 빠르다고? 밑줄. 밑줄. 손이 더 빨라. 못 잡어. 그래서 내가 절대 도박을 안 해. 이거 손 빠른 사람 못 이겨. 이게 딱 잡으면 몇 장인지 딱 알아. 탁탁탁 치더니 딱 세 번째 뭐 이렇게 순서대로 다 말해. 내가 실화로 봤어. 이게 딱 잡으면 몇 장이요. 맨날 똑같은 게 있어. 막 섞고 딱 해서 딱 하면 똑같지? 쿵, 딱딱딱딱, 쿵, 그 사람하고 또 돈 내기를 해. 근데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어설프게 연기도 겁나게 잘해. 이렇게 또박또박 주면서.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고 못 하고 안 하는 거야.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는 거야. 하다가 볼펜을 하루에 한 자루 쓸 만큼 하다가 양이 넘쳐서 뭘로 변하는 거야? 질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그때야. 그러면 네가 안 변해. 양 넓으면 네가 맞을 수 있는 걸 맞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5등급이면 맞을 수 있는 양 3등급 맞는 거야. 그런 다음에 질적인 변환이 돼야 2등급이나 1등급 되는 거야. 그때 공부 방법이 필요한 거야. 왜? 지는 3등급 공부 방법만 썼거든. 그러니까 2등급 공부 방법을 알려줘야지. 알려주면 뭐라고 한다? 그걸 어떻게 해요? 맨날 또 그러지. 또 1등급 방법 알려줬잖아. 그걸 어떻게 해요? 내가 얘한테 그래서 수학 하루에 한 권씩 책 읽어보라고. 그걸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시키니까 하긴 해야죠. 그래서 읽더니 점점 빨라져. 어제 했어요, 한 거. 하루에. 그치? 네. 근데 그거를 하루에 한 권을 풀어야 돼. 그러니까 웃잖아. 하루에 한 권 읽을 수는 있어도 풀고. 아니, 지금. 하면 될 것 같아. 하면, 그치? 네. 한두 달 하면. 자.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 드린 거는, 토크를 겸해서 국어 공부법. 질문은 여러 가지인데, 답변을 해주려고 했더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질문을 좀 많이 하셔서. 그쵸?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하냐는 거는 정해져 있어서 이렇게 녹화한 거 보시면 되고 국어 시험 점수를 잘 맞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개별적으로 틀린 걸 다 분류하고 분석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무조건 많이 하는 거예요. 양치기. 양치기가 넘쳐서 질적인 변화. 그 양질이. 양이 전제가 안 되면 질적 변화 안 온다. 이렇게
양을 조금 했는데도 점수가 올라가면 나중에는 한계를 드러내요. 그죠?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